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존버하기 존버냥입니다. 오늘 테슬라 어닝쇼크 할인이 있었죠. 그리고 GME도 굉장히 떡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오늘 그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1월 29일 한 9시쯤에 찍은 사진이고요. 사실 어제 추가를 했어요, 테슬라를. 어제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를 815달러에 두 주를 추가 매수를 했어요. 약 180만 원 정도고요. 어제 좀 제가 일하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좀 여러 회사랑 일을 같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월급을 줘가지고 그래서 가격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솔직하게 아직도 좀 프리미엄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과연 그 프리미엄이 꺼질까 라는 게 조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버티면 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매수한 금액도 분명히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벌 돈이 많잖아요.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자본주의의 그런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자금이 아직도 벌 수 있는 금액이 좀 많다 생각하면 이 정도는 뭐 프리미엄을 지불하다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프리미엄이 꺼졌어요. 막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와가지고 그 저번에 왔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코로나가 정말로 한 저희 작년 2020년에 3월 달에 왔던 정도로 모든 전체 지수가 막 30% 넘게 폭락을 한다. 그럴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진짜 모든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정말 다 끌어 모아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레버리지를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저는 그때를 위해서 좀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통이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거 다 최대한 그때 되면 또 막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쓸 수 있는 레버리지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때는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일단 10년 뒤에 테슬라 가격은 일단 불케이스일 때 한 1만 달러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다음에 영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테슬라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일단 가시화된 것만 보자면 전기차가 일단 가장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하겠죠. 그리고 FSD 구독 어제 이제 구독을 시작할 거다 조만간 이렇게 얘기를 또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FSD 그리고 그 안에 어제 또 제가 차 내부 설명하면서 소프트웨어 앱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앱 스토어처럼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그렇게 분명히 그쪽에서도 매출이 유의미하게 한 10년 안에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아마 저는 빠르면 올해나 내년부터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데 자동차 전용 앱이 많이 개발이 되려면은 그래도 한 3, 4년은 걸릴 거예요. 왜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그렇고 iOS도 그렇고 처음에 개발자들이 그 플랫폼 자체에 익숙해지는 학습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아직도 뭐 물론 지금 IT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IT가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는 거를 정부든 뭐 세계 각국의 모든 정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를 전 세계가 양성을 하는 거잖아요. 뭐 AI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든 iOS 개발자든 다 부족해요. 오히려 일반적인 웹 개발자보다 웹을 개발하는 그런 웹 개발자보다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들이 몸값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거든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하면 지금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수요가 훨씬 많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테슬라 플랫폼이든 전기차 플랫폼에 쓰이는 그런 스토어가 나오고 거기에 활동을 하는 개발자들이 생겨도 아마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매출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정말 더 큰 시장이 되어 있겠죠. 이건 솔직히 저도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또 상상을 해보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 그리고 FSD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보험 저는 현실 실현 가능한 범위는 여기까지라 생각해요. 사실은 만약에 그리고 FSD도 되면은 뭐 로보택시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총 4개 전기차 뭐 FSD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보험 그리고 로보택시 말해두고도 깜빡을 했네요.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실현 가능한 일단 뭐 태양광이나 당연히 에너지 쪽도 저도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 생각을 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너무 사업이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영상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앞에 4개가 자동차가 한 전기차가 2천만 대 정도 팔렸을 때 총 2천만 대 정도 팔렸을 때 저는 1만 달러 정도가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다 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1만 달러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 10년 지나도 뭐 1,400달러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절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니까 재미로만 봐달라. 예. 근데 또 하나 소개를 하자면 또 저번에 얘기는 안 했지만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어요. 구글에 다녔던 어떤 외국의 한 엔지니어가 테슬라를 모아서 지금 11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게 됐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도 10년 뒤에는 2만 5천에서 3만 달러 정도를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테슬라가 공매도를 미친 듯이 맞을 때 그때도 테슬라를 계속 매수를 하던 그런 분이라서 그런 분도 나름 본인의 논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만, 3만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만약에 에너지나 태양광 산업, 배터리 산업 쪽까지 정말 사업이 다 잘 된다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 범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업을 다 잘할 수 있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최소 한 4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좀 잡소리가 길었네요. 제 특징이니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앞서 좀 시장 주요 뉴스를 알아보면은 이거 지워야죠. Stock future trade lower after recovery rally. 발음이 안 좋은 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일본어 발음은 좋은데 영어 발음 좀 많이 구려요. 코리안 네 발음이라 어쨌든 리커버리 랠리 후에 스탁 트레이드가 좀 떨어졌다라는 내용인데 CNBC에서 나온 뉴스고요. 이제 목요일 저녁 소폭 하락하여 정기 세션 동안 회복세를 보이는 뭐 안정세를 보였다.
요런 내용이고,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겠죠? 레딧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디가 있을까요? 커뮤니티, 저는 인기 있는 커뮤니티 잘 안 하는데, 그냥 저는 커뮤니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냥 눈팅만 하는 스타일이라, 레딧은 그냥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월스트리트 관련된 뭐 주식 관련 포럼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제 그 게임스탑의 너드들이 이렇게, 우리가 공매도로 기관들을 한번 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GME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게임스탑이. 그래서 어제도 소개를 드렸던 거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핫한 지금 이슈예요. 아마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나 연준도 이거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좀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너무 또 가는 거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제 형님들 좀 재미를 보셨으니까 이제 그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블랙베리, 어제 말한 게 아마 제가 블랙베리였던 것 같아요. 핸드폰 쪽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게임스탑, AMC, 블랙베리, 그리고 뭐 우리한테 익숙한 노키아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급등을 했다. 근데 솔직히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뭐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실업 청구액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아마 이걸 실업 인구 수겠죠. 실업자 수겠는데 9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죠. 그리고 로빈후드는 아마, 로빈후드나 위블 파이낸셜, 이 트레이드 이건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 중개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증권 주식 뭐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변동성 많은, 아까 위에 GM이나 AMC 이런 것들을 거래를 계속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를 보고 있으니까, 거래가 지금 되냐, 왜 안 되냐, 막 이러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되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금융 제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지를 했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핫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요런 게 거품의 징후가 아니냐. 이게 한글 번역한 거라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품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시장 전략가인 존 스톨츠푸스, 좀 이따가 이분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약간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회복 과정을 위해 스스로 포지션하는 경제입니다. 핵심 주식은 뭐 더 상승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버블도 있지만 상승할 기회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아직도 실물 경기가, 이 내용은 안 나왔네요. 근데 아직도 계속해서 유동성이나 재정 정책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전에는 좀 개인한테 무분별하게 돈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좀 힘든 중소기업이나
정말 개인을 제대로 타겟팅을 해서 돕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자세하게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GME가 어제 이제 시작을 한 280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게 482달러까지 갔죠. 와, 여기. 근데 여기서 요렇게 호로록 이렇게 가버리죠. 112달러. 당연히 이렇게 너무 급락을 했으니까 바운스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 애프터마켓으로는 아까 350이었는데 310 됐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운스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긴 한데, 마치 우리나라의 뭐 작전주나 아니면은 이게 4배가 가능을 한 건가 정말 미국 시장에서. 물론 좀 참 뭐라 말을 하기가 힘든 그런 주식이에요. 이렇게 으악 롤러코스터 떨어진다, 올라갈 땐 좋았지만 떨어질 때는 또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은 진짜 그냥 카지노랑 솔직히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뭐 40달러에서 또 이렇게 간 거니까 거의 10배 넘게 간 거잖아요. 10배 넘게 갔는데, 당연히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함도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그 아마 블록체인, 저는 개발자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블록체인 개발을 직접 해본 적도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2017년도 당시에는 블록체인 정말 미친 신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비트코인이랑 그 다음에 알트 잡코인들을 막 투자를 했었는데, 주식을 하다가 이게 더 재미가 있으니까 글로 잠깐 이제 외도를 한 거죠. 했는데 중간에는 한 플러스, 제가 시드가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거의 수익만 한 5천, 6천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매도는 안 했죠. 나는 더 갈 거야, 막 2억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 이제 결과는 마이너스 2천이었어요. 최종 결과는. 매도는 안 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걸 놔둔 이유는, 제가 평생 동안 이거 보면서 마이너스 99% 보면서 매동 매매를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존버를 해야겠다라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상처뿐인 트로피? 훈장?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놔뒀어요. 일부러. 그걸 보고 앞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이너스 99%의 그런 계좌를 보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제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장기 투자 무조건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2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대로. 사실 뭐 그걸 팔아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인 건 사실인데, 몇십만 원이라도 되니까, 요새 비트코인 올라온 것 때문에 알트 잡코인들도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놔두고 그냥 정신적인 그런 교훈으로 삼기 위해 놔두고 있습니다. 네. 병신이죠, 저도 참. 근데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를 되게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멘탈도 정말 강해지지 않았나. 지금은 뭐
30%, 50% 이런 거 와도 크게 동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년간의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식과 그래도 암호화폐와의 차이는 아무래도 주식의 뒤에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어릴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못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걸 이해를 하니까 에, 충분히 건강하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기업에 정말 가치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잘 성장을 했을 때 나도 그거에 대한 이득을 함께 취한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고 돈 버는 것도 정말 재밌지만 저 돈 버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돈 좋아하고. 근데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성취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투자를 굉장히 재밌어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요새는 솔직히 개발보다 투자가 훨씬 재밌어요. 어쨌든 또 잡소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분명히 처음 자료를 준비할 때 350달러였거든요. 350달러였는데 지금 애프터마켓 314달러죠. 또 이거 영상을 찍고 나면 또 얼마일지 궁금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읽지 않는 투자를 추천한다. 예.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제 토니 이 아저씨가 아닌데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 얘기도 GME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석 시장 전략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세 가지 수준의 부양책이 있다. 그리고 대유행 시장이 있다. 금전적 자극을 받고 있다. 우리는 무한 연준이 있다. 그래서 연준이 계속해서 부양을 할 거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이 과잉 유동성. 뭐 이거는 돈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글로벌 회복 조합. 코로나 아무래도 백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접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1년, 2년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올해가 설사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그리고 내후년에는 분명히 조금씩 괜찮아질 거다라고 시장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선반영해서 꽤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대처 방법 그리고 내려갈 때 대처 방법 이렇게 방법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횡보할 때도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올라가면 어떻게 대처하고 횡보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 뭐 내려갈 때는 인버스를 산다거나 뭐 저는 인버스 별로 그런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사는데 뭐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대응 방법을 미리 좀 생각하기 위해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뭐 이것 때문에 팔아야지 사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안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사기만 해요. 저는 대응 방법이 사실 다 똑같아요. 횡보를 하던 올라가던 내려가던 그냥 산다. 산다. 항상 저는 동일한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최대한 일거리랑 뭐
저는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 달에 200시간 이상 일은 안 하거든요. 거의 한 기업당 한 달에 한 50, 6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시급은 한 5, 6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냥 두세 기업 그리고 제 개인 사업 그다음에 뭐 주변에 지인들 사업 조금씩 뭐 코딩을 해준다던가 뭐 그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프리랜서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 소득 그리고 뭐 지인들 사업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알파를 늘릴 것 같아요. 계속 알파 그런 전략입니다. 저는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좀 다른 전략을 가져가셔야겠죠? 당연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분명 현명하게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낙관주의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대응이 그렇게 일관적이다라는 거. 떨어져도 좋고, 저는 사실 떨어지는 게 더 좋아요.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테슬라의 경우 저는 최소 한 10,000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면 더 좋죠. 저는 떨어지거나 횡보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제가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쓸 돈은 아니거든요. 저는 현금이나 다른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자산만 가지고 있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이 돈은 30년 뒤에나 쓸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주식 특성상 양도소득세 22% 있잖아요. 초과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제일 줄이기 위해서 존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안 쓸 돈이기도 하고. 예. 집은 제가 아직 집은 작은 거 하나 근데 그건 시골이라 의미가 없고요. 서울에는 없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부동산 쪽에도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쨌건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EPS가 이제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수정 아마 이게 뭐 조정이겠죠? 조정이고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구매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작했다. 자기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거를 EPS를 예측을 높게 한 거를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신 약점을 공격하고 싶다. 이거는 캐시우드도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무 누나, 캐시우드 누나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올해도 좀 괜찮게 보고 있다. 그리고 대신에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분명히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단 덜할 거지만 분명히 올해도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 정말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테슬라 할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 이제 어제 시작하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수직 하락을 했죠.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테슬라는 이제 850달러에서 요 부근에서 떨어진 거고 그래서 810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저도 815달러 정도에 두 주 추가 매수를 한 거고요. 어제만 놓고 보면 꽤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너무 싼데?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샀고요. 저는 차트를 막 그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아마 프리마켓에서는 한 830달러 정도인 것 같고,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꽤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간 요런 느낌이죠. 그리고 어제는 어제 하루치지만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더 떨어지면 살까 하지만 810달러도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을 해서, 만약에 한 720달러, 700달러대까지 내려간다 이러면은 또 살 것 같아요. 여유 자금이. 제가 매달 사는 거는 그냥 매달 버는 금액에서 100만 원을 추가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 저는 현재 가격이 프리미엄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한 650에서 700 정도 사이라고 보는데, 지금 있는 거는 한 100에서 150이 그런 프리미엄이란 얘기겠죠?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고. 근데 뭐 100, 150 정도는 더 주고 사도 괜찮다라는 저는 그런 스탠스인 거고요. 650, 700 이런 근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또 따로 한번 찍어 볼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오르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방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테슬라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 뭐 S&P에 편입된 게 제일 크겠죠, 사실은. 그리고 일반 일반 그런 개미 투자자들도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 투자자들,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SNS가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겠죠. 막 사기치거나 작전을 하거나, 옛날에 뭐 이런 국내에선 이런 케이스도 있었겠지만, 아니면 GME처럼 그런 게이머들의 자극을 감성해서 그렇게 이득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좋은 영향력도 없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SNS가. 그래서 뭐 유튜브든 뭐 기타 SNS든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멘탈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물론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분들만 얘기 한정이지만요. 사실 5년, 10년 볼 거면 뭐 사실 이게 900에서 한 700이 돼도 크게 염려 없잖아요. 어차피 5년, 10년 보면은 이게 최소 5년일 때는 최소한 1,400에서 몇천 달러? 한 2,000, 2,500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될 텐데 이게 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나중에 생각을 하면. 근데 단기로 스윙이나 아니면 한 1년, 2년 투자할 거면 조금 이게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어찌됐건 떨어졌고 많은 꽤 매수자들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오히려 저는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더 떨어져서 좀 오랫동안 한 700 근처에서 한 1년에서 2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지. 오히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싸게 오래 매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다시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은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다행히 스케줄이 없네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좀
공부도 많이 하면서 또 다른 뭐 유튜브나 뉴스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존버가 답다 라는 말을 하면서 30년 존버를 계속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라클 모닝이란 걸 시작했는데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신의 말, 그런 긍정적인 말을 뭐 스스로 되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 상상으로 매일 아침 최고의 내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운동도 하고요. 저는 팔굽혀펴기랑 플랭크를 했어요. 그리고 독서를 했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주식책 중에서, 투자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원래는 이걸 이북으로 사서 막 한 10번 넘게 읽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다시 그 최신 개정판으로 종이책으로 다시 샀어요. 그래서 어, 항상 시간 날 때 읽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앞부분을 읽었어요. 프롤로그 부분을 읽었는데 피터 린치가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가 피터 린치랑 워렌 버핏이거든요. 근데 피터 린치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강연에서는 시장 예측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거의 뭐 90%가 거의 쓸모가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참 재밌는 게 강세장 사망론은 1982년도에도 항상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피터 린치도 알겠지만 아마 이거는 주식시장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번에 버블이야, 폭락할 거야 라는 내용들이 항상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폭락이 있어 왔죠, 계속. 근데 만약에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한다면 뭐 당연히 수익은 적을 수 있겠지만 그 폭락도 버텨만 낸다면 굉장히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 어차피 폭락을 맞추지 못할 거라면 거기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저는 스스로를 더 공부를 하고 더 좋은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라는 게 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에 돈을 넣는 것. 그래서 내 돈이 일을 하게 하고 내 돈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저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뭐 여러 보시는 분들이 투자에 대한 그런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업 위주로 어떤 기업이 세상을 바꿀지, 어떤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세상에 더 유익한 그런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그리고 존버를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폭락은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제 말은 믿지 않으시더라도 피터 린치한테서는 교훈을 얻을만 하겠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가 한 3마디 말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오늘도 겁나 길어졌네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지 말라. 쓸데없는 걱정으로 좋은 휴가를 망치지 말라. 그리고 현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절대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 네, 이거는 피터 린치가 해외여행 때 폭락을 때문에 약간 멘탈이 금이 갔을 때
깨달은 그런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막 수백 포인트가 하락하든 얼마가 하락하든 좋은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기업에 집중을 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예측을 해보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너무너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